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 주일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는 일본 고쿠시간대 21세기 아시아 학부 유학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산케이 신문과 조선일보, 조갑제닷컴 등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바로 2019년 3월 30일 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관제 민족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일 운동하고 하는 불매 운동하고 하는 이것을 관제 민족주의다. 관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부산에 있는 이 역사관을 견학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이 글 내용 속에 바로 문다혜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님이 일본 대학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 씨 집은 의외로 친일적일지도 모른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일본 고쿠시칸대 다녔다고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고, 이 보도가 조선일보 권정현 논설위원이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글을 썼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설명 책임 다하면 소문도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2019년 4월 12일자 글입니다. 아까 산케이 신문은 3월 30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4월 12일자 기사에 실렸는데, 여기 내용에 바로 이 글이 들어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이 학교는 문다혜 씨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 대륙 침략의 향도 역할을 한 우익단체 겐요사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겐요사, 현양사죠. 우리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현양사. 자, 이것에 대해서 조갑제닷컴에서는 부연 설명하기를 1917년에 설립된 배경에는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갑제닷컴 내용을 실제로 제가 조갑제닷컴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딸이 다녔다는 일본 국사관 대학이죠. 조선 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긴 글. 이분은 조갑제닷컴에서 이 조갑제 씨는 바로 권정현 씨 글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게 글을 첨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갑제 씨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1917년에 설립된 배경에는 그 대학 말이죠. 그 대학이 설립된 배경에는 조선 및 중국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결사체 현양사 인맥의 역할이 있고, 이 대학의 지금 교과에는 명치 유신의 사상적 지도자 요시다 쇼인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일본 총리인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의 제자들 중에는 이등박문 등 조선 침략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러한 대학에서 문다혜 씨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 학교는 아시아주의를 표방하면서 대륙 진출 및 조선 침략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문다혜 씨가 다녔다는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예. 이 국사관 대학인데 이 학교에 21세기 아시아 학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1세기 아시아 학부 여기를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유학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다혜 씨가 여기서 공부한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가서 공부할 수 있죠. 예. 자, 문다혜 씨가 이 학교에서 21세기 아시아 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 되는 김정숙 씨, 이분은 또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서 열심히 다녔다라고 산케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권정현 씨,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씨가 계속 후속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문재인의 딸이 일본 대학, 그것도 아주 일본의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러한 대학, 현재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과 관계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의 그 부인이 또 일본 그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 다도 교실에서 또 열심히 배웠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문재인과 그의 가족들은 일본에 대해서 정말 반일 감정은 없는 분이고 없는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씨는 나는 반일 감정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2019년 7월 18일 지난달이죠. 지난달 18일 청와대 5당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일 감정 그렇게 조장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대답이 뭐였느냐면 나는 반일 감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다혜 씨 일과 그 다음에 김정숙 씨 이 일을 통해서 봤을 때 문재인 씨의 이 말, 나는 반일 감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악감정이나 뭐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식민지 삼았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이런 게 전혀 없는 그 사람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난 이후에 배제 결정 난 이후에 맞대응한다. 다신 일본에 안 진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굉장한 어떤 싸움의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과 같이 생각됩니다. 또 8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 강력 비판 화이트리스트 맞대응하겠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모양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의 나는 반일 감정이 없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반일 감정은 실제적으로는 반일 감정이 없다. 하지만 반일 감정을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를 위해 이용할 뿐이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거의 그와 그의 가족들의 행동 그리고 그가 한 말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엊그제죠. 바로 그 보고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반일 감정 없지만은 그러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를 위해 이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한 정치인이다. 이런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나라의 경제가 뭐 엉망이 되든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총선만을 위해서 개헌선 확보를 위해서 개헌선 확보하면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래 속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속히 끝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일 기본 조약을 따르지 않으니까 위안부 합의된 거 거의 뭐 행동으로 파기하다시피 했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쪽에서 봤을 때 한일 기본조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또는 태도는 입장은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